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 조그만 고개 하나가 있었는데 밤에 그 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까닭 모르게 죽곤 하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벌써 여러 명의 행인이 죽었으니 고을 수령의 명으로 아무도 밤에는 이 고개를 넘지 말라는 편말을 고개마루에 설치하고 고을일 때 누구든 이 고개에서 일어나는 병고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상금 100냥을 주겠노라는 방을 써 두었지요. 몇몇 사람들이 상금이 탐이나 그 고개에 가보았지만 모두 죽지 않으면 미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 석구라는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고을의 부잣집에서 밭일을 해주고 세경을 제대로 못 받아 화가 나서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아이고, 그 고개에서 어젯밤에 사람이 또 하나 죽었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큰일일세. 그러게 말이야. 사또께서도 도대체 해결책이 없는지 많은 상금을 내걸었는데도 오히려 사람만 더 죽어나가니 참. 옆에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석구가 혼자 중얼거렸지요. 그래, 가진 것 없이 태어난 놈이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 바야. 그 고개에나 한번 가보고 다행히 일이 잘 되면 상금이나 타서 잘 살아봐야겠다. 밤이 되도록 술을 진탕 마신 석구는 그 고개로 올라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 석구는 전혀 듣지 않았지요. 밤은 더욱 깊어져 사방에서 음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바람마저 불었습니다.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개를 올라온 것이 후회도 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돌아 좀 보시오.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머리를 산발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귀신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란 석구가 뒤돌아 도망치니 어느새 귀신은 또 앞을 막아섰지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한 석구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생각을 하고는 귀신 앞에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귀신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착한 사람입니다. 울며 불려 살려달라 손이 바리되게 비는 석구에게 귀신이 말했지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시지 말고 그저 저를 따라만 오십시오. 석구는 홀린 듯 귀신을 따라갔습니다. 귀신 말이라도 자기를 해치지 않겠다니 우선은 믿어야지요. 산길을 얼마쯤 가다 보니 조그만 초가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귀신은 그 집으로 들어갔지요. 석구는 바들바들 떨며 귀신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에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리며 머리는 산발한 여인이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자 석구도 방에 들어가 앉았지요. 그러자 여인이 공손히 절을 하고 난 뒤 다소곳이 앉아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것보다 도대체 여인은 귀신이요, 사람이요? 저는 죽은 지 3년이 된 귀신입니다. 죽은 지 3년이 됐으나 양지 바른 곳에 묻히지 못하고 이 집 마루 밑에 숨겨져 있어 저승에 가지 못한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남과 같이 양지 바른 곳에 묻히지 못하였소? 여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슬피 울며 말했지요. 얘기를 하자면 길지요. 박복한 인연의 사연을 들어보시려는지요? 석구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본디 여인의 집으로 지금부터 3년 전만 해도 남편과 늙은 시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집 오던 첫 해의 딸을 하나 낳아 남편의 사랑과 시어머니의 귀염을 받고 살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첫애가 7살이 되어도 둘째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외아들의 대를 잇지 못한다며 시어머니의 성화가 불같았고 남편의 애정도 점점 식어 투정만 심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내려갔던 남편이 주막골 작부와 눈이 맞아 매일같이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가세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그 작부를 데려다 함께 살자고 권하였습니다. 남편은 좋아라 달려가 작부에게 말하였지요. 하지만 그 작부는 자신은 첩으로 갈 수는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작부가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되자 시어머니마저 이 여인에 대한 구박이 노골화되었고 끝내는 여인을 내쫓고
작부를 새로 맞을 궁리를 하게 되었지요. 여인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애원도 하고 빌어도 보았으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너는 늙은 시어머니 하나 제대로 공양하지 못하였으며 아들을 낳아 대를 잇지 못하였고 거기다 투기까지 하였으니 내 어찌 너 같은 박복무지한 여인과 평생을 해로할 수 있겠는가? 당장 내 갈 곳으로 가라. 여보,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이번만 용서하세요. 죽어도 이 집 귀신이니 살아서 이 집을 나갈 수는 없사옵니다. 여인이 울며불며 애원하는 폼이 죽어도 나갈 것 같지 않자 화가 상투 끝까지 난 남편은 옆에 있던 방망이로 자기의 다리를 잡고 매달리는 여인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 갈겼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엉겁결에 사람을 죽인 남편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와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관가에서 알게 되면 큰일이니 우선 마루 밑을 파 여인을 묻어놓고 야반도주를 하여 이웃마을로 이사를 하였지요. 그렇게 새 곳으로 이사간 남편은 작부를 부인으로 맞아 새로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석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람들을 발구하여 벌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군요. 걱정 마시오. 내 이 사람들을 그냥 그러자 귀신이 만류하며 말했지요. 아닙니다. 제 소원은 제 시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지나가는 행인 앞에 가면 행인들이 그만 놀라 죽곤 한 것이랍니다. 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만 주신다면 아무런 욕심 없이 저승으로 갈 것입니다. 때마침 날이 밝는지 먼 곳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여인은 절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석구는 마루 밑을 뜯어내고 여인의 시체를 파내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이보시오. 내 풍수가가 아니라 명당은 잡지 못하였으나 내가 보기엔 아주 좋은 자리 갔소. 앞으로는 밖에 나오시지 말고 편히 눈을 감으시오. 총각님 고맙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자기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지요. 남에게는 얘기하지 않겠으나 내 이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소. 석구는 여인의 만류에도 쏜살같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온 석구를 본 동네 사람들은 죽을 줄만 알았던 사람이 돌아오자 깜짝 놀랐지요. 석구는 그 길로 관가로 달려가 고갯마루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상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여인과 약속한 대로 그 여인을 죽인 것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여인의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보았지요. 담장 너머로 보니 그 남편과 작부가 보였지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 석구는 몽둥이를 부여잡고 집 안으로 뛰쳐들어가 마구이 들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몽둥이가 움직이지 않으며 허공에서 여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보시오, 총각님. 놔두시오. 부인 이런 놈들은 그냥 내 몸은 죽었으나 그 사람은 내 낭군이요. 그 노인은 시어머니입니다. 그 여인 또한 내가 낳은 딸의 어머니이니 총각님은 제발 그만두십시오. 여인의 말에 석구는 몽둥이를 내던지고는 말했지요. 귀되게 큰 며느리가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 것을 내가 마루 밑에서 그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소. 그 말을 들은 그 집 식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후회하고 그날 이후로 매년 제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찌 그 잘못을 다 가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드러날 것은 언젠가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인의 집안 사람들도 어찌 죄를 면한 것이겠습니까? 귀신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보는데 그것 또한 못할 짓이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